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은경입니다. 네, 운동하셨나요? 네, 딱 움츠러드는 그런 날씨입니다. 그럴수록 아시죠? 네, 운동 왜 해야 되는지 우리 어머님들 오늘 영상 끝날 때 되면 아실 겁니다. 제가 우리 어머님들께 많은 말씀을 드린 것 중에 아마 좀 인상적이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기다리세요. 될 때까지 기다리시고 기다리면 됩니다. 얼만큼 기다려야 되나요? 3년 잡으세요 라고 3년을 굉장히 강조를 드렸어요. 3년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좀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러니까 일반 보통의 부모들은 절대 기다릴 수 없는 정도의 아주 긴 시간이기도 하고요. 3년으로 보자면 아이 입장에서는 도저히 성장하지 않을 수 없는 아주 긴 시간입니다. 3년을 기다렸는데도 나아지지 않는 아이는 제가 본 중에서는 없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을 기다리는데, 그래 내가 기다리라니까 기다리기는 하는데 너무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정말 넉넉고 시간이 가기만 기다리시는 분들 계실까봐 높아심에 드리는 영상이고요. 꼭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데, 해결될 수 없는데 시간으로 해결되는 그 고유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아이의 성장이고요. 시간의 힘을 믿고 기다리는 경우에는 내가 안달복달하고 불안해하고 아이를 재촉하고 화를 내면서 키웠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열매, 그리고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지만, 그렇지만 착각하지는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이 흐르기만을 기다려서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뭘 하면서. 사실 제가 기다리라고 해서 우리 어머님들 아이를 아무것도 공부 안 시키고 3년만 지나라 라고 기다리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넉넉고 시간이 흐르기만 기다려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예전에는요,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을 많이 서로 주고받았죠. 그래서 막 내가 알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처럼 생각했었는데요.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생각하는 게 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 정보를 많이 모으는 게 힘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나를 둘러싼 환경에서 내 아이와 나의 상황을 그 안으로 들어가셔서 더 많이 생각해서 거기에서 출발한 로드맵을 세워가는 게 힘이에요. 내가 지금 정보가 부족해서 아이를 더 잘 시킬 수 없는 것보다는 아이에 대한 고민, 나와의 관계에 대한 고민, 아이를 둘러싼 환경과 우리 가정의 상황에 대한 고민, 생각이 부족해서 놓치는 부분이 더 많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러니까 정보를 더 모으는 것에 너무 많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자, 무엇을 하면서 3년을 보낼까요? 무엇을 하면서 보내면 아이가 3년 후에는 반드시 내가 기대했던 모습으로 우뚝 자라 있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당연히 아이인데요. 아이가 좋은 습관, 괜찮다, 그리고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아이의 삶으로 하나 둘 들어와야죠. 들어올 때는 늘 기억하세요. 아무리 좋은 것도 매일매일 하라고 하면 한 달도 가지 못합니다. 3년짜리 장기 마라톤을 달릴 수가 없어요.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으로 시작을 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 어떤 새로운 것, 좋은 것을 시작을 하되 아이의 반응을 살피셔야 되는 거예요. 좋아하거나 잘한다, 또 하고 싶어 하거나 더 하자고 하는데 싫어하지 않는다 라고 할 때는 일주일에 한 번을 하되 분량을 살짝 늘리거나 혹은 아이의 동의하에 일주일에 2번을 시도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아이의 그 좋은 습관이 완전히 루틴이 되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했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면 루틴이 되어버려서 뭔가 마음에 안착하게 되는 거죠. 루틴이 된 아이, 이 루틴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라고 했을 때 그냥 순순히 하면 이건 아이의 루틴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아이가 이거 왜 또 해야 돼? 지난주에도 했잖아 라고 하면 아직 안 된 거고요. 이 아이는 분량을 늘리거나 횟수를 늘리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주 1회 하는 게 완전히 그냥 내 인생이 돼버린 아이들은요, 편안하게 차츰차츰 늘려가면서, 네, 양도 늘려가고, 네, 기본 문제만 풀던 아이가 심화 문제도 풀어보고 하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나쁜 습관을 하나, 둘씩 제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말 이제 공부 면에서는 잘 되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는 아이가 있거나, 자기 책상 정리는 잘 되는데 이불 정리가 안 되는 아이가 있거나, 뭐 아이마다 부족한 점이 많죠. 네,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제가 저희 아이들을 통해서 겪은 건데요. 아이마다 계속 가지고 갔을 때 별로 도움이 되지 않겠다 싶은 그런 좀 좋지 않은 습관들, 루틴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피면서 하나 둘씩 제거해 주는 거. 나쁜 습관을 없애는 게 좋은 습관을 만드는 방법이다. 그게 그거다라고 할 만큼 이 나쁜 습관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네, 그리고 또 뭐만 하면 습관적으로 미루려고 하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네, 다 저희 아이들도 겪었던 그런 안 좋은 습관들이고요. 이것들을 하나하나 개선해 가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더 빨리 달리는 데 신경을 썼다기보다는 가속을 내기 위한 준비, 그러니까 몸의 상태와 마음의 상태와 그 단단한 체력을 충분히 준비하고 제대로 달리는, 네, 그런 전략이었던 거죠. 그래서 네, 그러니까 얘가 아무리 초등 때 빨리 달렸어도 모든 숙제를 그 학원에 가기 전에, 그 검사 받기 하루 전에 몰아쳐서 하는 안 좋은 습관이 있다. 그러면 얘는 멀리 못 가게 될 거기 때문에 지금 더 많이 하기보다는 그 습관을 없애는 것에 초점을 뒀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이는 날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쁜 것들이 없어지고 좋은 것들이 더해지면서 이 모든 생활 패턴들이 내 몸과 마음에 그냥 안착을 하는 그 시간 동안 엄마는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엄마가 하셔야 되는 첫 번째, 아이의 3년 후까지의 로드맵이 나와 있어야 돼요. 로드맵이 완벽하고 정확하고 빈틈 없어야 되냐? 그게 아니에요. 허술해도 좋으니 아이의 3년 후를 계속 그리고 계셔야 돼요. 지금 아이가 3학년인데 이제 막 영어책 읽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엄마는 6학년 때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할 것인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책을 읽게 될 것인가, 6학년 때 아이의 몸과 마음의 상태는 어느 정도 될 것인가를 계속 머릿속에 그리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저는 중학교 2학년 아이의 엄마죠. 저는 뭐랄까요?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로드맵을 계속 수정하고 알아보고, 수정하고 알아보고, 그려보고 고민해보고, 이 아이가 중2 때 지금 이런 부분이 강하고 이런 부분이 약한데 고2 때도 여전히 강한 것만 강하거나 약한 것이 약하지 않도록 지금 시간과 에너지를 어떻게 분배하고, 네, 어떤 학원을 언제쯤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막연하지만 매일매일 고민하면서 그려보고 있어요. 자, 너무 막연하죠. 당장 겨울방학 계획도 안 나왔는데 지금 3년 후를 보라. 네,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행동이 바로 우리 아이가 3년 후에 풀어야 될 문제집들을 미리 살펴보는 거예요. 그걸 지금 사요? 오바죠. 네. 서점에 갈 때마다 저는 늘 아주 잠깐 서점을 들르더라도 1분이든 5분이든 꼭 그 코너에 가서 확인을 합니다. 뭘 확인하죠?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우리 아이가 풀어야 될, 공부하게 될 교재들을 미리 보는 거예요. 보는 것만으로도 엄마의 시야는 완전히 넓어지고 깊어져요. 대단히 나는 주변에 선배 엄마가 없어서, 선배 엄마 대부분 없어요. 네. 있으면 좋지만 내 맘처럼 그렇게 내 맘에 쏙 드는, 나를 정말 위해주고 나를 정말 걱정해주고 나의 모든 것을 섬세하게 챙겨주는 선배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다 각자 먹고 살기 바쁜데, 그러는 우리는 나보다 3년 어린 아이의 엄마를 세심하게 챙겨주고 있나요? 굉장히 친해서 막 맨날 놀러 오라고 하고 우리 아이 문제집 설명해주고, 아니잖아요. 다 각자 아이 키우기 너무 힘든 세상이에요. 자, 그래서 서점에서는 모든 것을 오픈해놓고 우리가 와서 언제든 봐도 된다라고 굉장히 너그럽게 우리를 환영하죠. 자, 고등학생 문제 코너로 가서 저는 그러고요. 초등학교 3학년이면 6학년 아이들 교과서를 살피거나 문제집을 살펴보세요. 교과서를 구하는 거는 때에 따라서는 어려울 수 있지만 문제집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6학년 아이라면 중학교 2학년, 3학년들이 푸는 문제집을 가서 보세요. 보면 우리 아이가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서 가면 우리 아이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더 깊이 있게 해가는 과정에서 3년 후에 저곳에 가겠다라고 하는 3년 후의 모습을 그려보는 건 정말 중요해요.
아이에 따라서는 3년 후에 풀어야 될 혹은 풀 거라고 예상했던 그 책을 1학년, 2학년 때 1, 2년 후에 미리 풀게 되는 경우 있고요. 3년 후에는 이 정도 영어책을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됐던 영어책을 내년에 읽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너무 기쁘죠. 자, 왜 그러냐. 그리고 그러니까 그 아이가 3년 정도 걸리겠다 생각했던 걸 1, 2년 안에 해치우는 아이들이 대부분이고요. 그 단계에 도달을 해요. 계속 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기쁨과 성취감, 아이의 성취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알고 계셔야 돼요. 얘가 지금 3년 후에 무엇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출발을 했는지 꼭 점검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교육 정보들, 3학년인데 우리 아이 친구가 뭐 하고 있는지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거보다는 4학년, 5학년, 6학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더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그걸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탁탁탁 정해진 시기에 하지는 않겠지만 3년 안에 언젠가는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이 얘기는 꼭 드리고 싶은데요. 정말 제가 중등 엄마가 되면서 절실하게 느끼는 부분입니다. 엄마가 그 3년, 내가 아이를 3년 동안 기다리겠다라고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내가 정말 허벅지를 찌르면서 기다려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 그 순간부터 엄마가 성장하고 계셔야 돼요. 네, 뭐 3년 안에 자격증을 3개 따오세요. 이게 아니에요. 엄마의 성장이라고 하는 건요, 몸과 마음의 성장을 말하는 것이고요. 우리 엄마들은 아이를 낳은 이후부터 이제 하루하루 늙어가고 있기 때문에 몸과 마음의 성장은 무엇을 의미하냐? 내 체력과 정신력이 더 노화되지 않도록 유지하는 정도만 해도 엄청난 성장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3년 후에 팍 늙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3년이 지났는데 1, 2년 지난 것처럼 조금 쌩쌩한 엄마가 되어 있어야 돼요. 몸과 마음이. 아이만 바라보고 아이한테 더 깊이 들어가서 아이가 오늘은 이 책을 읽으려나, 오늘은 글밥이 늘으려나, 오늘은 최상의 문제집을 풀 수 있으려나, 내일은 풀려나, 다음 주엔 풀려나, 그것만 쳐다보면서 안달복달 못하고 있으면 그런다고 해서 아이가 내가 기대했던 원하는 속도만큼 자라주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더 더디게 자라는 것처럼 느껴지고, 왜 우리 아이는 제자리일까라고 생각되면서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아이를 계속 체근하게 마련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매일매일 쳐다보는데 매일매일 달라지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결심하지만 내일 당장 멋진 몸매가 되지 않는 것처럼 매일매일이 쌓여야 되는데, 아이만 쳐다보고 있는 중에는 대부분 내 속도만큼, 내 기대만큼 아이가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결국 굉장히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자, 아이는 3년 후에 내가 지금 넣어준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들을 제거하는 이 루틴을 통해 아이는 3년 후에 반드시 본격적으로 달릴 준비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장담합니다. 3년을 했는데 못 달리는 아이는 없어요. 그런데 3년 후에 엄마가 같이 달릴 만큼의 몸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몸의 준비 뭘까요? 그냥 진짜 말대로 몸의 준비예요. 체력이 짱짱해야 돼요. 아이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인생 최대의 체력을 자랑하면서 밤을 새도 끄떡없는 2시, 3시에 3일 연속 자도 끄떡없는 체력으로 본인 최고의 압도적인 공부량, 내 인생 최대의 공부량을 뽐내며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잘하는 아이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잘하고 못하고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이 평생 최대의 양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렇게 아이가 늦은 시간까지 공부를 하고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해보려고 노력할 때 부모님이 그냥 막 피곤해서 어찌할 수 없는 몸으로 막 골골골골 하면서 엄마는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엄마는 먼저 잘게, 매일매일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매일 3시까지 같이 공부해 줄 수 없지만 적어도 시험 기간 정도, 그리고 시험이 다가오는 그 정도 기간 정도에는 엄마가 그래도 좀 팔팔하게 돌아다니면서, 엄마가 엄마 오늘 몇 시에 잘 거야? 문제 내줄까? 아니면 간식 준비해줄까? 배고파? 하면서 아이가 뭔가 혼자 되게 외로운 사투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 꼭 알 수 있도록 엄마가 좀 튼튼하게 막 여기도 쑤시고 저기도 쑤셔가지고 맨날 피곤해 절어있는 모습이 아니라 체력이 짱짱해서, 우리 엄마는 근데 되게 건강해, 팔팔해, 왜 저러지? 40대인데? 막 이런 느낌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엄마의 몸이 그렇게 좋아지면서 또 하나, 단단한 멘탈도 되게 중요해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가 되면 점수 하나, 문제 한 문제 때문에 등수가 오가고, 그것 때문에 아이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되고, 실제로 그것들이 이제 입시에 영향을 하나씩 미치기 시작을 하면서 아이의 멘탈이 쉽게 무너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누가 있어야 될까요? 그 무너지는 멘탈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 엄마죠. 네. 근데 엄마가 같이 무너져요. 막 오히려 더 안달복달해요. 크게 좋을 게 없는 거죠. 그냥 우울한 거예요. 열심히 준비했는데 10문제 틀렸어요. 그럼 막 4개 틀리네, 5개 틀리네 보면서 한숨이 나고, 너는 이거는 왜 틀렸어? 이거는 왜 틀렸어? 막 아이의 지금의 실수와 결과에 집착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몸을 움직이셔서 짱짱한 체력을 만드시고요. 저는 3년 후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운동하는 거예요. 3년 후에 저희 아이는 고2가 되어 있을 거고요. 저는 이제 40대 중후반이 되어 있을 거고요. 보나마나 체력은 바닥이겠죠. 그때를 위해서 지금 되게 열심히 운동하고 독서하고, 아이들 칭찬하면서 관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들, 3년 후에 내가 어떤 엄마, 3년 후에 저희 큰아이 몇 학년인데요. 저는 그때 이런 엄마가 되어 있고 싶어요 라고 하는 나의 로망 있죠. 엄마로서의 삶에 대한 로망. 적어도 이런 엄마는 안 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런 피하고 싶은 모습이나, 저 이렇게 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어떤 나의 그려지는 모습 있잖아요. 지금보다 5kg 빼고 온몸을 근육으로 장착해서 매일매일 책을 읽고 신나게 출근하는 그런 엄마가 될 거예요 라고 하는 나의 모습을 좀 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애 걱정하지 마세요. 애들은 잘 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댓글은 3년 후에 더 멋있어진, 더 짱짱해진 우리 어머님들의 그런 에너지, 파이팅 넘치는 그런 모습을 그려본 댓글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제가 댓글 엄청 열심히 보는 거 아시죠? 네, 우리 어머님들 3년 후 기대하면서 다 같이 파이팅 달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